안녕하세요. 내 꿈을 이루는 삶 기현아빠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오늘 하는 거는 오늘 아침에 저희 부동산에 한 고객분이 찾아오셨는데 어디 재개발 구역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보니까 인터넷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뭐 구역 전체가 어떤 뭐 소송에 휘말려서 몸살을 앓고 있고 뭐 심지어 잘못되면 구역이 해제될 수가 있다. 라는 그런 뉴스를 보고 어떤 기사를 보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야 이거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어떤 그 고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를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뭐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업을 내 혼자 하면은 뭐 내 혼자 내가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 식이 되는데 뭐 조합원들이 작게는 200명, 많게는 뭐 2000명 이상도 되는 각기 다른 조합원들이 모여서 한 사업을 이끌어 가는 거다 보니까 분명히 개인마다 발언이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좀 손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뭐 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들이 얘기가 달라서 뭐 그런 얘기들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어떤 뭐 비대위라는 것들이 있어요. 구역마다. 재개발 사업에 비대위가 없는 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 비대위가 얼마나 세력이 강하냐 아니면은 비대위가 세력이 약하냐 이거거든요. 세력이 강하다는 거는 그 조합원들 중에 그 비대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아니면 그 조합원들 중에 비대위를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으냐에 따라서 그 많고 적음이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지. 근데 다 있다고는 다 있는 거 있습니다. 없다면은 오히려 거짓말일 것 같고, 왜냐면은 아까도 앞전에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있다 보니까 생각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비대위가 있어서 그 비대위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지금 현재는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비대위이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권익보호라는 어떤 권익보호위원회죠. 이제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겠다라는 그럴싸한 포장을 가지고 이제 조합원들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겠죠. 근데 저도 이제 어떤 뭐 여러 뉴타운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비대위는 권익보호가 아니고 단지 자기들의 어떤 이권을 가지고 이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뭐 행사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는 기존에 있는 조합장을 내려앉히고 자기가 조합장이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어떤 이권을 가지고 조합장이 되면은 뭐 많은 어떤 좋은 것들이 있겠죠. 물론 이제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떤 뭐 비리를 막 저지르고 막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뭐 제가 담당하고 있는 뭐 임은 뉴타운 같은 경우는 한국에 지금 조합장이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장이 공석에 있지만 조합은 잘 이렇게 조합은 또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달려가는 말에 조합장이 이렇게 뭐 문제가 돼서 거기 같은 경우는 임은 뉴타운 같은 경우는 그 조합장이 진짜 횡령도 했고 막 어떤 여러 가지 형사건이 물려서 사기죄로 구속이 된 상태예요. 구속이 바로 됐죠. 그렇지 않는 이상은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이제 조합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빨리 새로운 조합장을 뽑고 또 새로운 또 구조를 가지고 또 조직을 만들어서 빨리 대표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가야 되죠.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투자자도 많이 들어와 있을 거고, 심지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사업은 무조건 빨리 집계를 하려고 하겠죠. 빨리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진행하겠죠. 그러면은 그 권익보호회라는 그 투자자, 저도 이제 어떤 뭐 뉴타운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보면은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보면은 비대위는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꾸 사업을 지연시키려고 그러고 자꾸 사업을 망가뜨리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상계 뉴타운 담당하고 있죠. 상계 뉴타운 5구역 같은 경우가 자꾸 조합장들이 뭐 구속도 안 되고 지금 조합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그 조합원들한테 집집마다 찾아가서 뭐 조합장이 구속되었다라는 식으로 뭐 얘기를 하고, 조합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이제 뭐 사업이 안 된다라는 거 얘기하고 막 그 뭐 자기 편으로 와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막 어떤 뭐 아무것도 모르는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또 뭐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아서 뭐 소송도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성소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역관광을 당한 거죠. 이제 5구역 조합에서는 그 이제 비대위에다가 오히려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근거 없는 그 뭐죠 아무튼 그런 무혐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역관광 시켜야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뭐 명예훼손으로 뭐 소송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제 그렇게 사업을 결국은 계속 소송 들어가면은 사업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한편으로는 이 얘기가 이제 그러면은 조합이 잘못돼서 이 구역이 해제되는 거 아니냐, 막 해제도 막 소송도 들어가 있다던데. 자, 일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조합에다가 제가 이제 소장을 적는 거예요. 이 재개발 해제를 제목에다가 재개발 해제를 신청합니다. 그 이유를 내가 몇 가지 적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재개발 사업이 부당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소장을 접수를 해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법원에서는 소장을 접수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소송이 진행되는 거예요. 민사소송이 됐던 뭐 어떤 민사소송이겠죠. 그거는 형사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언론에서 보면 이거 소송이 진행됐네? 이 조합이 해제되나?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이제 커지게 되고 부풀려져서, 저는 그냥 누구든지 조합에다가 그렇게 해제 소송을 할 수 있지만, 그런 크고 작은 소송들이 넘쳐나는 거는 사실 많이들 있겠죠, 조합에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대처를 해야 되는 걸 맞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특별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든가 그런 거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조합에다가 단지 나의 어떤 뭐 가치가 잘못됐다, 아니면 나는 여기서 조합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어떤 뭐 내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내 소송이 뭐 성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큰 특별한 게 없다면 당연히 기각이 되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소송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너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오너 재개발 사업에 비대위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업장들은 다들 비대위가 있어서, 그 비대위가 지금 현재 조합의 기득권자들을 내려앉히려고 많이들 여러 가지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면은 본인만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투자를 하고 싶은데, 물론 재개발 사업이 어떤 것들보다 리스크가 적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것들보다 수익률이 높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투자한 거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다. 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제가 그 잘 지어진 아파트 뭐 1년 차가 됐든 10년 차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통해서 내가 샀단 말이에요. 그럼 판 사람은 반대로, 나는 더 이상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겠다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판매를 했을 거고, 산 사람은 지금도 이 사람이 이만큼 벌고 나왔지만 나도 시간이 지나면 이만큼 벌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실 사는 거잖아요. 이게 참 웃기는 얘기예요. 바보들의 어떤 서로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기존의 주택을 사고 팔고 이런 어떤 생각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개발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상계 뉴타운 2구역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는 돈이 프리미엄 한 1억 한 초반대 정도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지금은 이제 아직 건축 심의 중에 있지만 이게 사업 시행인가가 나고, 상계 4구역 같은 경우는 건축 심의가 나고 프리미엄이 지금 현재 한 3억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사업이 리스크가 해제가 되고 리스크가 벗어나고 사업이 단계에 따라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프리미엄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프리미엄이 1억에서 갑자기 3억이 되진 않습니다. 꾸준히 어떤 사업이 이제 정점으로 다다르고 마무리 단계까지는 꾸준히 오르고, 나중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관리 처분이 나고 아파트가 들어설 쯤 되면은 그냥 다시 이제 아파트 어떤 시세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형성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사업은 훨씬 더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사업이죠. 특별한 리스크가 구역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뭐냐면 무조건 이기는 투자죠. 무조건 이기는 투자. 저는 그 이기는 투자를 해서 예전부터 재개발에 좀 투자를 해서 수익이 생각만큼 많이 났어요. 그리고 어떤 뭐 시기에 따라서 투자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워낙 재건축 같은 경우는 막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일반 아파트들도 가격이 보합세에 있고 뭐 요즘에 좀 강남부터 다시 한번 가격이 좀 뭐 고가를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이제 어떤 자체 내가 아니고 어떤 도외적인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적극적으로 재개발 사업에 동참을 해서 이 사업에 빨리 찬성도 해주고 사업이 빨리 갈 수 있도록 조합을 같이 함께 응원해줘서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사업이 잘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조합 설립, 두 번째는 사업시 인가, 세 번째는 관리 처분, 그리고 이주 철거, 입주 이렇게 큰 맥락이 있는데 그 맥락 가운데서 한 단계 한 단계를 지나갈 때마다 그 리스크가 제거되는 거죠. 그 리스크가 제거되면서 가격이 또 한 단계 올라가고 또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게 바로 재개발 사업인데 그런 많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조합원들이 사업의 주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반대는 있을 거고 그 반대가 없는 거는 없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가 이제 뭐 세력이 이제 강하나 약하나에 따라서 사업이 뭐 잘 되냐 아니면 늦게 지연이 되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 투자하는 데서 너무 그런 곳에 너무 크게 투자하는데 비중을 많이 두셔서 진짜 내가 투자할 시기에 투자 시기를 놓쳐버려서 투자를 못하는 것들을 못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게 더 큰 리스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